어제 나온 뉴스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거 정은경 청장에 대한 이중에 악플 같은 거죠. 사실은 뭐 직업이 의사니까 이 사람이 말에 공신력이 있어서 뭐 악플을 마치 대단한 전문가의 소견인 양 소개하는 것도 웃긴 게 브리핑밖에 더 했냐. 정은경 청장이 브리핑밖에 더 했냐 이렇게 말하는 걸 현직 의사가 말을 했다는 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현직 의사 대다수는 아주 잘된 인사라고 하던데요. 네. 이분이 되게 유명한 극우시더만요. 일본에서 그 의사들 파업해가지고 5천 명 죽은 사건을 의사들을 옹호했다는 분이죠, 이분이. 그들처럼 왜 못하냐 이렇게 하는 분. 네. 그래서 진짜 정은경 본부장한테 쏟아지는 어떤 그런 비난이라는 게 사실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해서 브리핑밖에 더 했냐라고 말할 정도면은 세상에 자기 직책 가진 사람 중에요.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대통령 보고받은 것밖에 더 있냐. 뭐 이런 식이지. 아니 그러면 이 사람 병원에서 진료할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간호사가 해준 거 너는 몇 번 문진해준 것밖에 더 있냐.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분한테는 할 말이 있죠. 당신은 흔들기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가장 힘든 게 관리예요. 실제로 얼마나 그 어떤 디테일한 또는 개념 있는 방향성을 갖고 그걸 유지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설마 정은경 청장이 브리핑밖에 다른 일을 안 했겠어요? 다른 어떤 정보들 취합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뭔가 시스템으로 돌리고 하는 것들은 되게 이분을 통해서 나가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그 관계 대책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문가적 결론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 보고 모든 그 확진자 추이나 뭐 이런 걸 다 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가냐 안 가냐 이런 판단에 전문가적 입장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판단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냥 이 문제 제기가 황당하고 좀 코미디이고 다른 한편 이거 저는 참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여성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하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일배스럽냐면은 정은경 청장이 중국발 입국을 막았어. 마스크 수출 중국 수출을 막았어. 염색 안 한 것과 브리핑한 것 이것저것 갖고 K방역기 영웅이라고 하는 게 민망하다 이렇게. 아직도 중국. 그리고 대통령이 정은경 청장 임명장 수여장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저쪽 야당이나 이쪽에서 방역 수칙 어겼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그 정부 이런 공식 행사 등에 있어서는 방역 수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죄송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만들었죠. 그냥 저는 아마데우스 생각나요. 이런 행동을 보면.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질투. 그러니까 이 열폭이 느껴지는데 저도 이거 보면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가족분들을 원래 초청하는데 여기 직원분들하고 이걸 같이 누리고 싶다 한 걸로 저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뜻깊은 자리를 갖다가 저렇게 어떻게든 열폭하는 거 보면서 왜 저렇게 자꾸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합리적인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주장하는 게 그게 극우예요. 우리가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노력, 헌신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되는 거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엄청 커 보이고 남이 하는 행위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하는 게 싫은 거예요. 미래통합당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따가 그 이야기 좀 더 하겠는데 어쨌건 정은경 본부장이 연내에 대한민국이 치료제를 만드는 거 내년에는 백신 개발하는 게 목표다 이런 식으로. 어쩐지 그분이 얘기하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요새 왜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즐겁게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했던 일 같아요. 막. 그런 날이 올까? 뭐 이런 건데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뭐 별로였는데 제가 두 사람이 이 얘기했을 때 약간 신뢰가 갔는데 하나가 푸나님이에요. 감사합니다. 푸나님이 요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치료제. 그래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이 연내에 치료제나 뭐 백신 개발한다니까 그냥 막 확 신뢰감이 오던데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 모든 PPL은 새날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받고 PPL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돈 받고 하는 줄 알고 이 얘기했는데. 아니 그래야 더 신뢰가 가는 거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관리청이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건 있어요. 이제 질병관리청 이 청장님은 윤석열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네. 같이 차관 외청으로. 네, 차관급이세요. 여기 지금 인력이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었고요. 이 질병관리청 아래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을 그 아래에 두는 굉장히 큰 기관으로 사실 앞으로 이 필요성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은 방역을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조리독감이라든지 구제역 같은 거 지금 사람 그냥 동물들을 산채로 매장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지금. 네. 네. 그 여기 수도권을 포함한 5개 지역에 권익별 질병 대응센터를 설치한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에 상시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네. 이번에 우리가 갑자기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해서 대응해야 될 것들을 많이 까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공공의료 수준이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나라 병상수로 따져도 10%밖에 안 되고 기관수로 치면 5%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높여야 되는데 그 계획이 이미 나왔었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거 기재부가 공공의료 관련하여 뭔가 기관을 세우려고 하면 뭔가 하려고 하면 내세우는 논리가 있답니다. 뭡니까? 시급하지 않다. 그래갖고 예산을 삭감하고 진짜 했대요. 화난다. 네. 119 구급대원들 저번에 무슨 사건 나면은 그런 식의 논리잖아요. 불이 안 나는데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증원도 아니고 충원이에요. 네. 10명이 필요한 5명밖에 없어. 그거를 증원이라는 논리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불 안 나는데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2015년에 메르스 때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립의료원하고 조선대병원을 그 전문 병원으로 지정했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그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기재부가 삭감해서 못했다고 하고 역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에 참여정부가 4조 원을 투여해서 이 공공의료를 30%까지 올리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오히려 공공의료 비중이 줄었죠. 그렇죠. 네. 그 질병관리본부, 나아가 질병관리청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는 국가적으로 그 당시에요. 이런 걸 하는 일개 꽉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인원이 10몇 명밖에 안 됐을 때요. 이거 관리를 하면서 국가가 시스템이라는 걸 제대로 갖췄던 거고 오늘 코로나 현황은요. 어제는 109명, 오늘은 106명이고요. 그리고 국내의 확진자는 91명. 그래서 지금 국내 확진자는 100명 밑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데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쯤은 느낌적으로 내일쯤은 1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전체.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하고 이제 몇 군데서 대면 예배하고 이 결과가 안 좋은데요. 저는 요즘 아주 주변에서 너무 시달려요. 교회가 저렇게 나오고 불법적으로 집회하는데 왜 이렇게 정부가 무력하냐. 민주정부가 왜 이렇게 공권력을 제대로 쓰지 않냐. 이렇게 제가 주변에서 그렇게 저를 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오늘까지 1,100명이고요. 1,168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회 참석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문자 수. 네, 문자 수. 격리 대상자 그러니까 그 전에 광화문 집회가 있기 전에 격리 대상자인 사람들 1,640명한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오늘 민주당이 그 전광훈 금지법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국민의 짐에 의해서 저지당하는 상황이 오늘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지하는 논리가 기가 막혀요. 지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이건 이원우 의원 발의고
재난관리안전기본법 개정안 요거는 정책 내용발인데 7월 10일까지 접수된 법안만 다루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걸 집어넣느냐. 근데 요거 교묘한 일종의 술책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여야가 합의하기만 하면 그냥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상정조차 못하게 한 거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병도 의원이 되게 황당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하고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내용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내용. 그런데 이 상식적인 내용조차 정광훈 방지법으로 묶여져서 이게 혹시 정광훈에게 누가 될까? 이런 염려일까요? 그렇죠. 눈치 본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시급한 거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집시법 관련해서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교통차단이나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지역, 재난안전법상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등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뭐냐면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뭐 이건 뭐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통과시키려 한 법이 아니니까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광훈 쪽에 공격받을까 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그냥 딜레이 시켜버리는, 이따가 공수처법도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면 똑같은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이 낸 법안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법안이 판사가 이런 종류의 집회 허가를 내릴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근데 그 법안에 대해서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하다가 그거는 시도조차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민주당이 이원욱 의원 법안 같이 상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김종인 씨가 계속 뭔가 좌클릭하는 척은 하고 있지만 이번에 개천절 집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3.1운동에다가 갖다 비유했잖아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쇼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을 진짜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나요? 저희 뭐 유스타즈 단체가 독립운동 그것도 기록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더 이 친구들이 지금 부글부글하는 상태입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 드리고요.